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드라마 작품인데, 그 강풀 작가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어디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시청 중 가능합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9화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7화까지 봤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진짜 답답하고 숨 넘어가겠어. 근데 7화까지 굳이 7화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뭔가 근데 홍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목을 홍보할 때 한국형 히어로가 온다. 한국형을 빼고 어쨌든 히어로 작품이라 했다. 그럴 때 생각했을 때 기대하는 어떤 뭔가가 있잖아요. 히어로물일 때 기대하는 어떤 것. 그렇다 보면 이건 완전히 너무 심했어요. 점수를 주자면 7화까지 봤을 때 7화까지는 한 11점? 100점 만점에 너무 답답해요. 초능력자가 나오거든요. 초능력을 가진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 나오는데 너무 답답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어차피 스포일러니까 다 말하면 부모 세대가 있고 자식 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라는 그 개념이 중요해요. 이 드라마 시작할 때 일단은 은퇴한 초능력자들이 나오고 그 은퇴한 초능력자들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들의 삶에 한 명이 끼어들어요. 누구냐면 미국에서 파견된 초능력자 프랭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배우 류승범이 연기를 했고, 프랭크는 미국에서 파견한 암살자예요. 한국에 있는 은퇴한 초능력자들을 그 비밀 유지를 보안 유지를 위해서 싹 다 제거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차례차례 죽입니다. 맨 처음에 죽이는 사람이 진천이에요. 와가지고 진천이라는 그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프랭크는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소포가 왔다면서 진천이 누구냐 하고 찾아요. 근데 이게 아무명이에요, 진천이. 그러다 보니까 대하레트 직원은 모르는데 그 진천인 당사자는 자기가 진천이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물리고 1대1로 대결을 하면서 액션이 펼쳐집니다. 액션이 펼쳐지는 그나마 좀 뭔가가 이게 히어로물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류승범이 나오는 그 신들밖에 없어요. 류승범이 올해는 안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나오는데 없어질 때까지 많은 캐릭터들을 죽여요. 작살내버리는데 그 첫 번째로 진천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싸우는 그때의 초능력은 진천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은 있긴 있는데 뭔가 애매하고 좀 뭔가 화면에도 잘 안 드러났어요. 왜 안 드러났다고 생각하냐면 프랭크도 초능력이 있어요. 근데 프랭크의 초능력이 있는데 진천의 초능력은 프랭크도 갖고 있는 것처럼 둘 다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렇게 액션이 진행돼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진천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또 죽입니다. 이번에는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캐릭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뭐였지? 봉평이다. 봉평을 죽여요. 근데 봉평은 또 다른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죠. 앞에 진천은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애매하다 했던 이유가 류승범도 그러니까 프랭크도 암살자 프랭크도 괴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둘이 싸우는데 별 티가 안 나요. 이게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봉평을 두 번째 한국 은퇴한 초능력자 요원을 봉평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그나마 좀 저항을 해요. 갑자기 전기를 빨아들이더니 쿵쿵 찍어요. 때리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랭크의 초능력이 뭔지 약간 감이 오게 나옵니다.
한참을 공격을 했는데 엄청 공격하고 다 맞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결국은 잠시 뭐 투닥투닥 하다가 진짜 뭐 그냥 뭐 투닥투닥 하다가 액션 효과는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 싸운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끝나다가 결국은 또 봉평이 죽습니다. 봉평이 죽으면서 또 다른 캐릭터로 이어지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나오고, 그 세 번째 또 캐릭터가 죽어요. 이 캐릭터 이름이 뭐였지? 여자 아줌마 캐릭터였는데 뭐였지? 어쨌든 뭐 미용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용실 운영하는 아주머니였거든요. 이게 세 명이 죽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약간 급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가 죽었을 때, 진천이 죽었을 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있었던 사실로 돼가지고 주변에 그냥 소식으로 전파가 돼요. 두 번째 사람 봉평이 죽었어요. 봉평이 죽었을 때는 봉평의 아들에게 이게 이어집니다. 봉평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다 뒤에 스토리를 이어져요. 세 번째 그 사람인 미용사가 죽어요. 미용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미용사 이름 뭐였지? 의 가족한테 이어지진 않고, 그때 미용사가 있었던 건물에 배달을 왔던 다섯 번째 대상인 구룡포 류성룡이었나? 구룡포라는 캐릭터가 마주칩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채 지나치는데 그게 첫 조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가 죽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한국의 은퇴한 요원들이 죽고 있으니까 안기부에서 우리들 요원이 죽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교섭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교섭을 하고 그런 와중에 네 번째 캐릭터인 남산이겠죠. 제가 8화 안 봐서 한효주가 이제 연기를 합니다. 남산일 거예요. 가게 이름이 남산 돈가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 이름이 전부 다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산 돈가스니까 남산이겠죠. 어쨌든 한효주를 죽이러 왔다가 세 번째 세 번째 요원까지 죽은 다음에 한국의 안기부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번째 목표였던 타깃이었던 한효주는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요. 싸우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근데 보류한 다음에 협상 테이블을 지나치고 미국 그거 정보요원이 지시를 다시 내려요. 임무가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다섯 번째 타겟을 새로 지정해요. 그 다섯 번째 캐릭터가 류성룡인 그 구룡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다시 돌아가는데, 구룡포 캐릭터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류승범도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둘이 싸우는데 둘 다 이제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 능력이 좀 빠르고 좀 전투력이 조금 높았나 봐요. 그래서 류승룡이 이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프랭크라는 미국의 에이전트가 와서 3명을 죽이고, 네 번째는 보류, 다섯 번째 실패. 거기서 다섯 번째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이게 답답한 게, 그 무빙이라는 작품이 나온다고 홍보했을 때 그 한국형 히어로물이 온다라고 하면서 예고편이 많이 나왔어요. 홍보가 많이 됐는데 그때 나왔던 장면이 안 나와요. 일단 뭐 하늘을 날고 모시기 하고 하는데 그거 안 나오고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게 그 평론에서도 약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지나치게 정서적이고 뭔가 한국형이 너무 지나치게 가미됐다. 이 지나치다라는 말 들었을 때 좀 감을 잡았어야 했는데 좀 지나쳤어요. 이게 좀 너무 한국의 가족주의 그런 거에 대한 너무 몰입돼 있고, 제일 골 때리는 게 그 뭐 가족주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을 나는 능력, 이 부분 캐릭터가 너무 골 때려요. 이게 그냥 풍선처럼 둥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뜨는 이유가 감정이 고양될 때래요. 근데 나중에는 감정이 고양될 때인데도 뜨다가 말다 이래요.
이게 두서도 없고 완벽하게 논리적인 어떤 컨트롤이 있는 시노시스가 아니고 뭔가 그냥 하늘은 나는 캐릭터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이라는 거를 그냥 했는데 너무나 그 단어 기억 안 나네. 지나치게 높은 능력을 가진 어떤 캐릭터 그런 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지 능력이 어중간하게 배정돼 있어요. 하늘에 난 능력이 그냥 둥실둥실 떴다가 둥실둥실 가라앉아요. 그냥 무슨 이 뭐 이래 놀이기구 탄 것도 아니고 이래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형 히어로물에서 그렇죠. 하늘 난다 하면 슉 갔다가 슉 갔다 이러죠. 이러는 걸 약간 기대를 하는데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7화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6화까지는 이 하늘난 능력 이 캐릭터가 너무 답답해요. 속 터지게. 그러니까 뭐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입장을 표현했다고 본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전체적으로 기분이 참 약간 찝찝하고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함이 드는 속 타는 느낌이 들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6화까지 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압축해서 7화까지나 갈 내용이 아니고 한 화에서 6화까지 끊어버리고 캐릭터를 설명하고 이렇게 산다 그 배경을 딱 설명하고 현재를 보여준 다음에 2화에서는 약간 진행을 해가지고 캐릭터가 진행되다가 그 프랭크가 요원들을 공격하고 죽었다. 그래서 다음 잡은 넘어간다. 약간 그렇게 좀 속도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두 화로 끝낼 거를 한 화로 끝낼 수 있는 거를 7화까지 질질 끌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진짜 그 느낌이에요. 이게 인간극장 보는 느낌. 근데 재미없는 인간극장. 소재는 재밌는데 재미없게 풀어낸 인간극장. 이게 그래도 언젠간 재밌는 장면 나오겠지 하면서 꿋꿋이 보고 있는데 보는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 내내 답답하고. 아휴, 8화, 9화는 그나마 재밌다는 말이 있어서 오늘 봐야 되는데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속상합니다.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웃 사람이었나? 강풀 만화 원작의 영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강풀 거기서 약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강풀 작가의 작품이 대부분 초반에 그 밑밥을 너무 많이 던져요. 떡밥을 엄청 던져요. 너무 심하게 던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이웃 사람에서는 회수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수가 되냐면 캐릭터가 다 나오는데 다 연결돼요. 전부 다 연결돼요. 그 영화 이웃 사람에서는 연쇄 살인마가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서로 뭐 다 알고 뭐 예를 들어 101호면 102호는 뭐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 101호는 이렇게 생겼지 않아? 서로 다 알아요. 뭐 분회장 뭐 건물의 구조를 싹 다 알고 있고. 여기서 주로 나온 캐릭터가 부녀회장, 그 살인범 빼고 살인범은 그냥 그 입주자고 입주한 지 얼마 안 되기 시작해서 살인 막 저지르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녀회장 나온 캐릭터들이 그리고 경비원 그리고 그 조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네에 자파상이었나 어쨌든 철물점이었나 어쨌든 여행 케이스를 팔던 가게 아저씨가 나와요. 그래 나오고 그리고 애기가 그 초등학생인가 아이가 있는 어떤 한 가정이 나와요. 근데 그 가정은 이혼 후 재결합한 가정이었나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영화를 본 지 좀 오래돼서 8년쯤 됐나? 7년 됐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재밌게 봐서 뭐 대충 기억나요. 그럼 약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캐릭터들이 싹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뭔가 목적을 향해서 싹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피자 배달부가 있구나. 그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죠. 목격하고. 여기서도 무빙에서도 떡밥이 너무 많이 던져져요. 부모 세대에는 안기부가 연결되죠. 안기부에는 문성근 배우가 연기한 안기부 뭐 차장이었나 나오고, 거기 차장님 밑에 있는 부하 여직원이 나와요. 직속으로. 그 다음에 과장이 나와요. 이 과장 무슨 과장인데 어쨌든 과장이 나와요. 근데 이 과장은 또 이 초능력 세대의 자식 세대가 다 모여 있는 정원 고등학교라는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안기부에 연결되고, 자식 세대는 안기부의 과장이 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안기부에 연결되는데,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렇게 안기부에 3명 있죠. 그 다음에 미호 캐릭터는 일단 암살자 프랭크가 F 캐릭터가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는 CIA 요원이 한 명 나오고, 이 사람은 별로 앞으로 무게 중심이 별로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캐릭터들이 참 많아요. 학교 근처에 일단은 밤마다 한 명 있는 일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불화를 일으키고 평화를 깨는 캐릭터 일진이 한 명 나오고, 한 반 하나에 학생 초동력자가 3명 있습니다. 그 초동력자 3명이 서로 얽혀요. 그 삼각관계예요. 한 명이 건실하고 그 엄청 또릿또릿한 캐릭터인 반장이 전학 온 여학생을 보고 눈이 갑니다. 근데 전학 온 여학생은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하고 더 가깝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캐릭터. 그렇게. 근데 그 캐릭터는 또 그 전학 온 여학생을 좋아하죠. 그렇게 3캐릭터가 나오고, 3학생이 주변 캐릭터로 아까 양아치 일진 하고, 그 여학생이 전학 왔던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피해자 여학생, 그렇게 학생으로는 주변인이 2명쯤 나와요. 그리고 학교 이웃사라처럼, 영화 이웃사처럼 무빙에서도 학교의 경비 아저씨, 수위 아저씨, 수위 분이 나옵니다. 이 수위 분은 그 배우 본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극한 직업에서 통닭집 전 원래 주인이었던 아저씨였고, 저기 어디지? 드라마 프로듀서에서 김수현 아빠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름 모르겠네. 그리고 저 뭐지? 베가본드에서 거기서 안기부 부장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국정원장이었어. 국정원이었구나 그때는. 이름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아저씨가 나와요. 경비 아저씨. 근데 아직까지 7화까지 나왔는데 그냥 얼굴만 보이고 납니다. 그러니까 떡밥을 엄청 던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캐릭터가 뭐 스토리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나오고, 교사 중에는 딱히, 교사 중에 있구나. 교사 중에 담임 선생이 있고 부담임이 있는데, 부담임이 담임 신경을 쓱쓱 씁니다. 담임은 김희원 배우고, 부담임은 이름 기억 모르겠는데, 그 담임은 뭔가 중도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적당히 인권을 지키고 적당히 말을 듣고 적당히 지시를 따르고 뭐 어쨌든 그래요 하면서, 그래도 뭐 시키는 대로 하는데 불만족스럽지만 시키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까라는 대로 까죠. 근데 부담임은 알랑방구를 엄청 끼면서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학생들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김희연이 계속 둘이 부닥칩니다. 근데 그 부닥치는 거, 신경전을 벌이는 것까지 해서 7화가 끝났어요. 8화에서 9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나온 캐릭터도 뭐 있나? 그 다음엔 캐릭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떡밥을 던진 캐릭터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떡밥이 다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화까지 예정돼 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온 캐릭터가 있어요. 7화까지. 그 하늘을 나는 아이가 김봉석이었나?
봉석이었는데 캐릭터 이름이 극중의 이름이 이 봉석이 엄마가 한효주예요. 봉석이 아빠가 안 나왔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대충 넘어가긴 하는데 8화에서 9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봉석이 아빠가 조인성 배우예요. 극중 이름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예고편을 보니까 8, 9화에서는 국정원 시절에서 안기부 시절에서 이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과거사가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서사를 6화까지 질질 끌고 7화까지 끌었어요. 그냥 끌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 그거 일상을 파괴하는 미국 암살자 프랭크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사가 너무 길어요. 좀 약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근데 강풀의 이웃 사촌 이 사람 거기서도 서사가 길긴 했으니까 떡밥 회수 되겠지라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는 동안 진짜 늙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지금 재미도 없고 미치겠고 답답하고 연기도 못하고 연기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촬영을 감독님이 뭔가 기법이 이상한 건지 뭔지 중요한 장면인데 너무 이상하게 넘어간 게 있어요. 그 류성룡 배우의 구룡포라는 자기재생 능력을 가진 캐릭터의 딸이 아까 학생 능력자 3명 중에서 전학 온 여학생입니다. 배우는 고윤정이 연기했고 극중 이름이 희수였던 것 같아요. 희수였던 것 같아요. 희수가 가진 능력은 다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재생 능력이에요. 자기 아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인데 무빙 드라마의 작품에서는 부모의 초능력이 자식 세대에 이어집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게 제일 큰 포인트고 그것이 국정원하고 안기부하고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희수라는 고윤정 캐릭터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희수라는 그 캐릭터가 6화 말이었나 7화 초였나 그때쯤에 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막 하다가 그 삼각뿔 그거 뭐지? 길에 세우는 그거 뿔을 터치하면서 반복하는 작업을 훈련하다가 발로 차버려요. 어느 순간. 그리고 발로 차면서 과거에 그 회상신으로 넘어가고 전학을 올 수밖에 없었던 전학교에서의 힘들었던 과거가 나타난 그 이제 영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발로 차면서 그 자기한테 그거 호감을 보이고 있는 주인공 캐릭터 김봉석 남자의 학생한테 말을 해요. 자기는 주황색이 싫대요. 주황색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빨강도 아니고 노랑도 아닌 색깔이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터지는 그 순간까지 이 감정이 쌓여오고 주황색이 싫어서 못 견디는 그 마음이 결국 발로 차버리는 행동 나타날 때까지가 표현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갑자기 그 차는 장면이 나오길래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실수로 힘 빠져가지고 실수했구나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고 감정의 경향으로 인해서 그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답답한 그거 진행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촬영 어쨌든 그 표현 과정에서 약간 연출 실패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연출 실패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어쨌든 간에 캐릭터가 자기가 주황이라는 색깔이 싫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주황 색깔 그 고가를 발로 차는 게 나왔어요. 발로 찼는지 넘어졌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발로 찼다 쳐요. 근데 자기 캐릭터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주황색이 싫다. 그래서
그래서 찾다 말하진 않지만 차서 넘어진 꽃가를 보면서 그래 말했으니까 그래서 찾다라는 의미겠죠. 맥락으로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그 감정의 떡밥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연출이 잘못돼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화, 7화까지 질질 끌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적 떡밥들이 연출이 잘못되는 바람에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그냥 서사가 한 화짜리가 7화까지 질질 끌려가는구나 라고 밖에 못 느끼게 만들었던 부분이 지금 답답한 느낌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라구아를 보려고 준비 중이고 보고 조금이나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람은 재밌어서 여러 번 봤는데 한 3번? 4번? 4번쯤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재밌었는데 야, 표현이 처음 덕발 참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구나 싶었는데 뭐 거기서도 연기 못한 캐릭터 많았거든요. 그래도 주요 핵심 캐릭터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스토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연기 못해도 약간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출이 또 엉망이니까 좀 정말 골 때리는데 두렵지만 보겠습니다.